안녕하세요. 명순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질이 적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450g, 즉 원래 레시피는 900g인데 쌀양을 절반으로 해서 만들면은 당질이 절반은 줄겠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 혈당이 안 좋으신 분도 많고, 또 암 환자들은 당질은 뭐 암의 먹이다 이런 말도 들었고, 또 현재 비만이신 분들은 현미효소를 마시면은 살이 찌기 때문에 또 마시기를 꺼려 하시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질을 좀 더 적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쌀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g이면은 종이컵으로 약 2컵인데 원래 레시피 양보다는 약 3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당질도 3분의 1 정도 줄겠죠. 자, 그리고 발효를 또 충분히 시킬수록 이 당질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이 당질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에너지 변환입니다. 즉, 이 현미의 당질을 먹고 미생물이 수천억 마리를 증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질은 사라지고 그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새로 생긴 이 미생물은 바로 당질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당질은 줄어들고 영양은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를 만들려면은 재료양을 줄이고 미생물을 최대한 증식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현미효소를 만드시면은 아무튼 최대한 당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건강식이라고 많이 먹는 것들이 있죠. 바로 견과류, 콩, 샐러드, 즉 생채소 같은 것들, 그리고 야채, 섬유질이죠. 자, 이 음식이 당질이 없다고 해서 절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견과류 같이 뭐 당질은 없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수시로 뭐 간식으로도 먹고 밥 먹고 나서 주전부리도 많이 드시는데 대장에서 가장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견과류는. 그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현미효소는 당질 음식이지만 드셔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음식보다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소화를 도와주고 또 위장장애, 변비, 설사를 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미효소를 드셔야 되는데 당질이 걱정되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당질이 없게 해서 우리는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뭐 원래 레시피대로 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원래 레시피대로 만들었을 때 그 현미의 영양도 많죠. 현미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미생물 증식도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당질이 걱정되면은 현미의 영양을 포기하더라도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영양이라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물 첨가하는 양이라든가 시간을 좀 더 길게 하는 방법 차이입니다. 자, 현미 300g입니다. 종이컵으로 약 2컵입니다. 자,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은 백미로만 하셔도 되고 또는 보리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귀리나 카미트는 자, 보리는 현미보다는 어렵지만 다 도정을 해버려서 좀 그래도 발효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귀리나 카미트는 껍질이 있기 때문에 좀 발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기장, 수수, 율무 이런 것들은 당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뭐 소량
첨가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자, 먼저 밥을 해야 되죠. 자, 밥하는 방법은 다 알죠. 우리가 불려서도 해도 되지만 불리지 않고 밥을 합니다. 자, 밥이 다 되면 밥을 할 때 쌀눈이 있다면은 쌀눈 한 숟갈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쌀눈은 당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한 숟갈 넣어도 됩니다. 자, 밥을 다 되면은 뜨거울 때 우리가 물 원래는 1리터를 부어 놓죠. 자, 그렇지만 쌀량이 적기 때문에 물 1리터를 부으면 안 되겠죠. 물도 3분의 1, 약 300ml만 부어 놓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고 4-4시간 둡니다. 자, 쌀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튼 밥을 충분히 불립니다. 자, 밤새 놔둬도 됩니다. 자, 쌀이 이제 밥이 불었으면은 이제 내솥에 옮겨 담은 다음에 누룩을 넣는데 누룩은 150g이나 200g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200g 정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쌀량이 적기 때문에 좀 발효가 좀 더디니까 누룩을 좀 충분히 넣어줍니다. 약 200g입니다. 사실 누룩도 쌀이기 때문에 단맛을 냅니다. 쌀 그 자체가. 그래서 누룩하고 쌀 300g, 현미 300g 합치면은 이것도 500g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이때 소금을 안 넣어도 되지만 이제 소금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쌀량이 적다 보면은 단맛이 적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간을 맞춰 주면은 좀 달지 않더라도 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약 15g, 약 반 숟갈 조금 더 되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15g을 넣어 보시고 너무 좀 짠맛이 없다, 좀 싱겁다 그러면은 뭐 20g을 넣으셔도 되고, 나는 좀 간간하게 먹고 싶다, 나는 좀 소금을 좀 평소에 많이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짭짤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한 25g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처음에는 반 숟갈만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동치미를 우리가 동치미를 막 담아 놓으면은 짜고 밍밍하고 맛이 없죠. 그렇지만 발효가 다 익으면은 참 감칠맛이 납니다. 시원하고. 왜냐?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증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이 발효 과정에서 천일염의 독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만약에 동치미 국물에 소금을 안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맛이 없겠죠. 자, 동치미는 설탕을 안 넣었지만은 발효가 다 되면 아무튼 감칠맛이 납니다. 물보다는 훨씬 맛있죠. 자, 이 현미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도 쌀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단맛이 적기 때문에 좀 맛은 떨어지지만 이 소금을 넣어주면은 훨씬 풍미가 좋아지고 가장 좋은 소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염분을. 우리가 이제 간장 있잖아요. 간장도 발효 과정을 통해서 아주 순수한 그 염분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소금의 독성, 즉 천일염의 독성은 사라지고 그 천일염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효소 만들 때 소금을 넣어주면은 가장 좋은 염분과 미네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맛과 영양 또는 좋은 염분을 위해서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 만들 때는 꼭 소금을 넣으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한번 15g 정도 넣어 보시고, 자, 취향에 맞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누룩 200g, 소금 15g, 그리고 원래 레시피상 쌀 900g으로 할 때 누룩을 섞을 때 물 500ml를 넣었잖아요. 자, 이것도 3분의 1, 약 150ml만 넣으셔야 되는데, 자, 이때 이 150ml도 한번 수분을 보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누룩 섞으실 때 이 손으로 잘 짓이기면서 섞어주면서 약간 뒤직할 정도로, 자, 물기가 너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뻑뻑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뒤직할 정도로 이렇게 이 물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물을 안 넣어도 될 때는 안 넣으셔도 되고, 좀 너무 뻑뻑하면은 물을 약간만 첨가해서 좀 뒤직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뻑뻑하면 또 당화가 미흡하니까. 자, 여기서 뭐 물이 정확히 안 맞아도 되지만 너무 물기가 많지도 않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게 좀 적당하게 물을 넣어 주시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차 발효를 시작하는데, 자, 명순의 발효기로 하실 때는 저는 항상 뭐 쌀 양을 얼마큼 하든 무조건 1차 발효는 20시간을 설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차를 길게 하면은 1차 때 더 곰삭습니다. 이 현미가. 그러면은 다 만들어 놨을 때 좀 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뭔가 좀 깊은 맛. 그래서 1차는 12시간만 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넉넉할 때는 좀 길게 하셔라. 그래서 1차는 무조건 20시간을 맞춰 놓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편할 때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왕이면은 좀 길게 할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300g으로 할 때는 좀 발효가 좀 더 느려지니까, 그리고 품은 온도도 좀 더 낮게 나오니까 좀 더 길게 하면 좋겠죠. 자, 그렇지만 12시간만 해도 되긴 됩니다. 자, 아무튼 1차를 20시간까지 한다. 자, 그런데 중간에 꼭 한두 번 짓이겨 줍니다. 손으로 꽉꽉 눌러서 꽉꽉 짓이겨 주세요. 자, 이때 믹서기로 도깨비 방맹이로 가는 분도 있는데, 자칫하면은 좀 쉬어지거나 좀 과발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손님이 없으신 분은 어설프게라도 이렇게 도깨비 방맹이로 갈아주시고 손으로 잘 짓이겨 주세요. 한 두어 번 정도. 재료양을 적게 할 때는. 자, 그래서 이제 20시간이 지났어요. 자, 2차 물은 그냥 상온수를 부어도 되고 차가운 냉수를 부어도 됩니다. 이 쌀 양이 적기 때문에, 즉 재료 양이 적기 때문에 뭐 그냥 상온수로 부어도 쉽게 과발효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은 원래대로 똑같이 잡고 쌀 양은 적으면은 당질이 적기 때문에 이 미생물 증식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한번. 자, 근데 2차 이제 발효 시간도 좀 더 길게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당질이 적으면 발효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1차 때도 미생물이 증식하지만 2차 때는 이 젖산균, 즉 유산균이 빨리 증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원래 레시피대로 했을 때는, 즉 900g 현미로 했을 때는 이 당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누룩을 썼기 때문에 이 과한 효모 발효가 쉽게 일어납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그래서 10시간 이내에서 마치는데, 이 쌀량을 적게 했을 때는 당질이 적기 때문에 아무튼 발효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더 길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큼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이제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데, 자, 신 것을
시큼한 맛을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길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좀 신맛 싫다 그러면 좀 짧게 하시면 한 12시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유산균이 좀 증식이 많이 될수록 풍미가 좋아집니다. 좀 신맛은 늘지만, 왜냐하면은 그 유산균 자체가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새로 생긴 이제 어떤 영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질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최대한 길게 끄는 겁니다. 2차 발효를. 자, 20시간까지도 저는 이제 하는데, 자, 올라오는 기포를 보시고 최대한 늘리시면 됩니다. 올라오는 기포가 우리가 900g으로 했을 때처럼 좀 적당히 올라올 때, 올라올 때는 좀 20시간이 안 됐더라도 좀 빨리 멈추시고, 근데 올라오는 기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쌀량이 적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뭐 좀 최대한 더 늘려서 20시간까지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길게 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위에 얇은 막이, 즉 그 골마지 같은 게 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때는 한번 저어 주세요. 그리고 재료양을 적게 할 때는 발효가 좀 더 빨리 잘 일어나라고 좀 이렇게 가끔 저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아래를 좀 이렇게 교반시켜 주는 거죠. 기포가 안 올라오면은 한 두세 번 이렇게 중간에 저어 주세요. 아무튼 신맛이 싫지 않으시면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자, 기포가 안 올라오고 그 상태에서는 절대 상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를 해도. 자, 기포가 많이 올라오면서 부유물이 많이 뜨는 것들은 오래 하면은 막 시어 빠진 막걸리가 맛이 나면서 냉장고에서도 좀 빨리 변질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젖산 발효, 좀 쉬어질 때는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부패균들이 증식을 못 합니다. 이 부패균들은 이 신것을, 즉 산성, 이 산도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 먹을 때 레몬즙, 신레몬즙을 뿌려주고, 여름에 김밥을 쌀 때 식초를 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해균들이 증식을 못합니다. 아무튼 현미효소 만들 때 젖산배로를 충분히 시키면은 좀 오래 시간을 끌어도 변질되지 않는다. 자, 2차 발효 시간은 올라오는 기포를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맛이 강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식초, 그 CDC는 식초도 먹지 않습니까? 좋다고. 자, 위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가 신 것을 좀 먹어주면 더 좋습니다. 자, 왜 쉬어지냐? 이 유산균들이, 유산균, 자, 이름이 우리가 젖산균, 산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유산균들은 이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시큼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신물질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효소도 만들고 각 여러 가지 비타민도 합성해내고, 또는 단세 지방산도 만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미지의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이 전부 다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장에서도, 대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러시니까 당질을 최대한 더 없애기 위해서는, 없애고 영양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2차 시간을 좀 길게 하는데, 올라오는 기포를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끌으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최하 한 15시간부터 20시간, 또 뭐 20시간 해도 괜찮다 그러면 더 늘려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페트병에 담아서, 뭐 어떤 병이든 담아서 이제 냉장고에 또 오래 숙성을 시킬수록 더 맛이 됩니다. 일단
당질이 적기 때문에 원래 레시피보다는 이제 맛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충분히 발효시킨 다음에 또 냉장고에서 오래 숙성을 시키면은 또 이 과정에서 더 깊은 맛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발효 음식이 있잖아요. 간장, 뭐 된장, 뭐 와인 다 오래된 것일수록 더 깊은 맛이 나죠. 저온에서 그렇게 숙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과정에서 또 당질이 좀 더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혈당 걱정, 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도 뭐 걱정이 드시면은 우리 현묘소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정량을 꼭 매일 먹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꼭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뭐 하루에 꼭 얼마를 먹어야 됩니까? 몇 컵을 먹어야 됩니까? 자, 혈당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뭐 1리터를 드셔도 뭐 무방하죠. 이 위장이 편하고 변만 좋으면은. 자, 그런데 뭐 혈당이 너무 걱정되고 너무나 당뇨가 심하다. 자, 그런 분들은 뭐 하다못해 이렇게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소주잔으로 석 잔이라도 마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뭐 아무리 심한 당뇨 환자라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 석 잔 마신다고 뭐 큰 해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조금이라도 마시면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혈당을 안 올리는 방법이 어떤 분이 아침에 이렇게 파프리카하고 계란을 먹고 나서 현미효소를 마셨더니 혈당이 거의 안 오르더라. 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식후에 좀 이렇게 드시고, 자, 우리가 꼭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밥을 먹고 운동을 해 주잖아요. 자, 운동을 하면 왜 혈당이 떨어지는가요? 우리가 움직이면은 근육과 힘줄 다 이게 세포잖아요. 세포가 어 일을 하죠. 자,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혈관 속에 흘러다니는 당질을 흡수해 갑니다. 자,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 좋은 게 뭐냐? 바로 밥을 먹고 약간 땀이 나게, 즉 빨리 옷을 따뜻하게 입고 빨리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에서 열이 나니까 땀이 나는 거죠. 속에서 열이 나면 날수록 저 끝단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그 세포에 피가 더 잘 돈다는 거죠. 피가 잘 돌아야 모든 세포가 당질을 흡수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자, 아무튼 밥을 먹고 나서 적당히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데 뒤돌아보면 따뜻하게 입고 속에서 열이 나게 움직이시면은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피가 더 모든 세포한테 잘 흐르면은 혈관 속에 흘러다니는 당질이 더 많이 흡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당질이 걱정이 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당질이 적게 해서 만들든 좀 드시는 양을 줄이시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현미효소를 외면하기보다는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질이 없다고 해서 견과류나 콩밥, 생채소, 현미밥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순간적인 혈당은 덜 올리겠지만 대장에서 부패하면은 피가 탁해집니다. 이 췌장도 이 깨끗한 피가 가야 그 췌장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이 또 들어가야 또 췌장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장에서 부패하는 음식은 먹어봤자 그 순간 혈당만 덜 올릴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현미효소는
순간적으로 혈당은 올리지만 피를 깨끗이 해 주고 영양을 전달해서 그 췌장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면 그게 어떤 혈당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바로 쌀량을 줄이거나, 그리고 발효를 최대한 많이 시켜서 당질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 재료 양은 900g을 쓸 수도 있고 뭐 600g을 쓸 수 있고 뭐 450g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 300g까지 줄여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기 바랍니다. 자,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인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 만드는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